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식너머 출판사에서 나온 매너의 문화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요즘 새로운 종류의 책을 읽고 싶었는데 제목을 보고 딱 이 책이라면 평소에 읽던 책들과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첫 몇 페이지를 읽고 재미가 없으면 거기서 이제 스탑하고 그만 읽으려고 했는데 안에 있는 부제목들을 읽는 순간부터 이 책 정말 재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상대로 이 책 굉장히 새로우면서 흥미로웠고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주제와 내용은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매너에 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실 역사 저도 그렇게 즐겨 읽는 편은 아닌데 이 매너의 역사, 그러니까 매너가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악수를 하게 되었는지, 또 식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절들이 있는데 그 예절들은 어떻게 해서 예절들이 됐는지,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을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생리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막 생리적인 현상을 딱 보여주면 예의 없는 것, 좀 무례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는지 뭐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예의 바른 것이다 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왜 그게 예의 바른 거지? 라는 생각보다 이게 예의 바른 거니까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매너가 예절들이 생겼는지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어떤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해준다기보다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과정을 재밌게 풀어서 설명을 해서 재밌다기보단 실제로 일어난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책 첫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예의 바르다고 평가받을 많은 풍습의 이면에는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 때론 비양심적이라고까지 할 만한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예절 또는 매너라고 하는데요. 너 매너 있다 라고 하면 긍정적이고 또 칭찬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매너라는 풍습 또는 문화 뒤에는 사실 비양심적인 측면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매너가 처음 생겨난 시점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이 매너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 굉장히 흥미로워서 뒤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크게 가지고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높은 계급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보다 높은 사람,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잖아요. 서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뭐 직각 인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숙이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 자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제 궁금해 할 법도 한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의 바르게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는 것은 특정 풍습을 터득한 결과라기보다 생물학적 유산의 일종으로 보는 편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봤을 때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는 것은 풍습적으로 딱 우리가 배워서 하게 된 것보다는 약간 생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물들 사이에서도 몸을 웅크리거나 고개를 아래로 낮추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자신의 몸을 작게 만들거나 덜 위협적으로 보이게 해서 화가 난 무리의 우두머리를 진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자기보다 더 우두머리인 동물을 보면 몸을 낮게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물들이 따로 문화를 배웠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든 인간이든 뭐 인간이 동물이라고 하면 모든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만났을 때 몸을 수그리게 되고
무릎을 꿇거나 또 허리를 굽히게 된다는 것이죠. 훌륭한 매너는 애초에 귀족 계급이 자신들을 일반 민중과 구별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한 것이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매너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문장이 어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매너를 갖추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 높은 계급, 귀족들만 매너를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계급들은 매너를 지켜야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낮은 계급의 민중들은 그 매너를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 매너라는 것이 생겨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눈빛에 관한 예의의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의 눈이 폰을 쳐다보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지위나 계급이 나보다 훨씬 높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 또한 무례한 것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눈빛에 관한 예의 범절이 매너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인사법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볼에 뽀뽀를 한다던가 악수를 한다던가 우리나라 같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사 예절들이 무조건 상대방에게 존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악수를 하는 문화는 상대방의 손에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생긴 문화라고 합니다. 식사 예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생 때 도덕 시간에도 배우고 살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사 예절에는 식기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수저라든지 포크나 칼이 머릿속에 들어있을 것인데 옛날에 식기 도구가 없었을 시절에는 식사 예절이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겠죠. 예를 들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앞에 있는 빵을 찍어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예절에 속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 도구도 등장을 하면서 예절이 계속해서 바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생활. 방에서의 사생활이라든지 화장실에서의 사생활 이런 것에 대한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컬투쇼를 들을 때도 항상 화장실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면 굉장히 흥미롭게 듣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화장실 분비물 이런 내용에 대한 문화, 매너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물을 해결하는 일이 사생활로 보호받기 시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화장실 용물을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본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화장실 용물을 보는 일이 사생활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눈물과 웃음에 관한 이제 문화라든지 예의범절 변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시절에는 남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굉장히 멋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고 어떤 시대에는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이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이제 신기한 거는 눈물이 멋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시대에는 그 시대 유럽의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눈물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간주되던 시대에는 귀족이나 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사람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너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달라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달라져 왔고 달라졌고 또 앞으로도 달라지겠죠.
그 다음으로는 뭐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성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매너, 예의범절, 또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오늘날의 그것들에 대한 예의가 어떻게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중세 시대. 우리가 이제 IT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옛날에는 없던 에티켓, 뭐 네티켓이라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이 아니라 핸드폰 속, 뭐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속에서 지켜야 하는 매너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유달리 SNS 친구를 많이 모으는 사람에게는 노출증적 나르시시즘의 경향이 관찰됐다. 그들의 계정에선 미화된 자아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착취하려는 욕망이 도드라졌다. 네, 이렇게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사실 약간 익사이티드, 뭐 흥분해가지고 뒤죽박죽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또 읽으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알아도 뭐 이런 지식을 어디에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식을 써먹으려고 책을 읽는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었고요. 뭔가 새로운 종류의 책을 읽고 싶다. 내가 평소에 읽던 책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2020년에 처음 올리는 영상 같은데 제가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목감기 때문에 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